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서울과 지역 모두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괴산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단체인 문화공간 그루는 괴산의 문화 이야기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공연을 통해서 지역 문화를 해외로까지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문화공간 그루의 원혜진 대표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문화공간 그루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괴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풍물패고요. 2016년에 처음 연습실을 만들면서 단체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공간에서 이제 문화 예술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문화공간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고요. 그루는 그루터기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모이는 그런 장소,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친구 부부와 같이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건 무슨 네, 얘기인가요? 저희 부부하고 이제 저희 남편 친구인데 예전에 대학 시절에 탈반 활동을 하면서 같이 해외 공연도 갔다 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술 마시고 놀다가 괴산에서도 공연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괴산에는 이제 전문 예술 연주자들이 많이 네. 없으니까 저희가 그 전문 연주자들을 데려다가 프로젝트 그룹처럼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문화공간 그루가 처음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작당하고 만든 모임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모임이 만들어졌나요? 저희가 2014년에 귀촌을 했고요. 그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송평리 어린이 사물놀이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사물놀이 강습도 하고 이제 한 2년 정도 됐을 때 마을에서 이제 공연도 하고 했고요.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이제 또 어른들 모임을 만들게 됐고 어른들 모임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공연 한번 하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동아리들 공연도 하고 전문 예술 연주자들이 공연도 하고 이렇게 시작이 그렇군요. 됐습니다. 그 아이들 모임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 해가지고 네. 한 2년 정도 하고 이제 끝났고요. 어른들 모임은 굉장히 끈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모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어른들 모임만 남게 된 건데, 근데 지금은 문화예술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일은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남편 친구가 저한테는 선배가 되는데 선배가 와서 아이들 강습을 해주는데 강사비를 저희가 회비를 모아서 드리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비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다가 충북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강사비 지원도 받고 저는 문화 코디네이터라는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저 문화예술 코디네이터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동아리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고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사물 놀이단이 함께 어울려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력도 늘고 공연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언제 처음 공연을 시작하신 건가요? 동아리는 풍물패 별이라고 하는 이제 동아리인데요. 저희는 2016년부터 뭐 두레학교 발표회, 뭐 축하 공연, 아니면 뭐 마을 행사 있을 때 가서 축하 공연 이렇게 하게 됐고요. 문화공간 그루 같은 경우에는 한살림 대보름 행사부터 공연을 시작해서 홍범식 고택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매월 공연을 시작한 게 계기가 되어서 정기 공연도 2번 올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달 그럼 고정 공연을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네, 2016년부터 문화학교 숲에서 하는 홍범식 고택과 행사에서. 함께 떠나는 신나는 이야기 여행이라는 행사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정기 공연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전보다 더 자주 모여서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풍물 연습을 할 곳이 마땅치 않았을 것 같은데 연습 공간은 있었나요? 처음에는 문화학교 숲이라는 문화예술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간을 빌려서 연습을 했고요.
2016년에 연습실을 만들게 됐어요. 연습실을 따로 만드셨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두 부부가 연습실을 짓자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 연습실 짓기로 한 땅에 집을 짓는 바람에 따로 다시 집을 구매를 하게 됐죠. 근데 연습실을 원래 그러니까 창고 같이 연습실로 개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을 찾다가 거실이 넓은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천장도 높고 거실도 넓어서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울을 붙이고 해서 연습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집이 연습 공간이 된 네. 거네요.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매달 공연을 이어오면서 괴산 사람들에게는 문화공간 구루라는 단체를 알려지기 이제 시작했을 텐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공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연인가요? 저희가 2017년에 첫 정기 공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 때부터 공연도 만들고 탈춤도 배우고 그랬지만 되게 하고 싶었던 공연이 잔치에서 막 다 같이 먹고 마시고 놀면서 하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공연을 기획을 했죠. 다들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기 공연인데 공연만 하기에도 빠듯한데 그쵸. 무슨 뭐 막걸리를 나눠주고 누가 파전을 구울 것이며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분들도 다들 오셔서 다 각자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서 각자 후라이팬과 버너를 하나씩 들고 와서 각자 다 10명이서 부침개를 붙이고요. 티켓을 5,000원짜리 후원 티켓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드리고 그걸 가지고 오면 이제 막걸리 하나와 파전 하나 이렇게 나눠주고 5,000원짜리 티켓을 가져오면 그걸 막걸리랑 파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공연을 보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그때가 추석 연휴 첫째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괴산에 온 가족들, 뭐 괴산 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 뭐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200명 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군요. 재밌고 흥겨운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괴산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공연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충북 도민뿐 아니라 멀리 프랑스 사람에게까지 단체 존재를 확인시켜준 공연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해 말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인구가 800명 남짓한 프랑스 남부의 작은 농촌 마을.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종이와 책을 주제로 예술인들이 마을을 꾸미면서 유명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한지 장인과 공연 그룹, 작가 등 괴산 문화예술가 18명이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괴산 한지 이야기를 담아 직접 만든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무형문화재인 한지 만드는 과정을 춤과 연주로 만들고 무대 장식과 소품도 모두 한지로 꾸몄습니다. 소리와 몸짓, 우리 한지의 아름다움에 외국인들이 푹 빠졌습니다. It's wonderful, and I'm almost crying of joy. 면 직물로 만드는 프랑스 종이와 당나무로 만든 우리 전통 한지. 다르지만 비슷한 두 문화가 만나 색다른 재미를 만들어줍니다. 괴산의 귀농귀촌한 문화예술인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공모에 당선되면서 이번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이 관광상품이 되고 한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한지 전통 공연을 마을이라는 맥락 하에서 풀어낸 새로운 시도? 지역 예술인들의 노력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농촌 문화를 새로운 콘텐츠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이제 프랑스로 간 괴산의 예술인들 소식을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괴산의 문화예술연합팀의 문화공간 구루가 함께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가 맞죠?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프랑스까지 가서 특별한 공연을 할 수 있었는지도 듣고 싶어요. 처음에 저희가 기획을 하기에는 사실 처음에 공모 사업을 보고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제 처음에는 한지하고 공연하고 엮으면 되게 예쁘고 좋겠다라고 이제 좀 약간 단편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국제교류 사업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 하시고 기획적으로 조금
이제 잘 하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기획서를 쓰게 됐고요. 이제 그분이 한지하고 그다음에 그 몽돌리우라는 곳에 종이방앗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방앗간하고 연결을 해서 책마을과 교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이 됐죠. 그렇군요. 네. 총 기획을 김현수 선생님이 하시고요. 기획서하고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네. 선생님 준비하시고 그루에서는 진행이랑 정산 그리고 공연을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괴산에서 이제 한지박물관, 그다음 한지공예를 하실 분들 그리고 뭐 의상을 맡아주실 분, 촬영이나 뭐 영상 디자인 이런 네. 거 하실 분들 다 저희가 섭외를 해서 함께 18명이 가게 됐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공모 사업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공모 사업이었는데 작은 지역이고 또 한지하고 공연이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8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그루도 선정이 포함이 되어서 됐고. 예, 네. 프랑스로 국제 교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괴산적 예술인들이 모여서 아주 특별한 공연을 구상하고 또 프랑스에 가서 공연까지 하고 왔으니까 이제 좀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프랑스 지역이 참 여러 가지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네. 왜 하필 몽톨리우 마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마을을 특정을 하고 기획을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한지의 아름다움, 뭐 괴산의 아름다운 자연, 좋은 사람들 이런 걸 공연으로 풀어보자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기획서를 쓰신 김현수 선생님께서 이제 그 숲속 작은 책방이라고 괴산에 네. 명소가 있거든요. 이제 그쪽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숲속 작은 책방과 책마을 전에 그분들이 쓰신 책에서도 이제 그 마을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마을로 한번 엮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지박물관하고 종이방앗간하고 네. 이게 컨셉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치홍 관장님도 3대째 종이를 만들고 계시고 그쪽에 종이방앗간도 7대째 종이를 만드는 장인이 계세요. 그리고 되게 환경이 되게 비슷해요. 깊은 산 속에 물이 완전 맑은 그런 곳이고 또 아주 작은 마을인데 연간 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서점이 16개가 있고 인쇄까지 모든 걸 다 체험해 볼 수 네. 있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괴산이 앞으로 이런 식의 문화예술 자원을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네. 많이 들었고요. 네, 몽돌리우가 굉장히 특별한 마을이 됐죠. 그렇군요. 네. 근데 아무리 공연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가도 현지에 가면은 이제 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네. 계획대로 어떻게 공연은 잘 진행이 됐나요? 네,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됐는데 국제교류라는 게 이제 저는 처음 경험을 해봤고,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네, 가기 전에도 연락이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속을 끓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예산이 워낙에 저희가 1억 원짜리 사업을 받은 거라서 예산 확정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또 예산 삭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예산을 삭감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한테 후원도 받아야 됐었고요. 막상 저희는 이제 공연 단체니까 공연이 가장 중요한데 공연을 하는 극장이 굉장히 작은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극장에서 공연을 하려면 이제 준비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사진하고 동영상을 사전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어온 걸 보면서 이땐 이렇게 하고 이땐 이렇게 하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요. 그래도 막상 가서 보니까 또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중간에 막 공연 순서 바뀌기도 하고 공연이 너무 시끄럽다는 이런 소리가 또 있어서 또 그럼 살살 쳐야 되는지에 공연인데,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의논을 막 하기도 하고 중간에 막 와서 방역도 하고 가고 그러니까 되게
정말 생각지도 말 못했던 그대로, 네, 일들이 막 빵빵 터지더라고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네. 이렇게 개선의 문화를 알리는 공연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 관객들의 반응이 가장 궁금해요. 네. 어땠나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을에 들어가서 3박 4일 지내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이제 생활하면서 공연을 한 거라서요. 뭐 숙소 주인이나 뭐 가게 아주머니, 뭐 지나가는 꼬맹이들 뭐 모두가 다 저희를 굉장히 반겨주고 네. 또 공연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연주자들이 또 특히 연예인처럼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너무 멋있었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프랑스에 가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과 전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해서 더 화제가 됐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들은 걸로 이제 공연은 알겠는데 네. 전시는 어떤 부분일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 플러스 전시로 이제 네. 기획을 했는데 한지를 보여주자, 한지를 있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자라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한지를 조각보처럼 만들어서 뒤에 그 무대 배경막을 만들고요. 또 굉장히 성긴 좀 두꺼운 그런 한지로 등을 만들어서 뒤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청사초롱을 앞에 네. 쫙 걸고요. 그리고 뭐 한지로 그 지전이라고 하는 춤을 출 때 쓰는 소품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만들고 그래서 공연을 하고 나면 그 공간이 그냥 그대로 전시를 하는 공간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네, 한지의 아름다움에 완전 감탄하고 반응이 네.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대 장치를 한지를 활용해서 네. 하면서 그 무대 자체가 그냥 전시 공간이 네, 되도록 그렇죠. 너무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프랑스 무대까지 올랐던 네. 그 특별한 공연과 정시 작품을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과정부터 마무리까지를 영상 작품으로 만들어서 계속 이제 뭐 홍보도 하고 네. 보여드리기도 하고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그곳에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그 몽돌리오 마을에도 드리고 그 몽돌리오 인근에 몽펠리에라는 조금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 한인회 분들이 많이 공연을 보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청사초롱 같은 건 다 드리고 네, 왔고요.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네, 굉장히 네.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괴산에도 그 배경막이 굉장히 큰 사이즈라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청소년 카페가 있거든요. 청소년 카페에다가 또 전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계획은 그 한지박물관에서 계속해서 공연을 하자, 그래서 상설 공연을 만들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또 그 몽돌리오에서 괴산을 올 수 있도록 초청도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다 그렇네요. 보니까 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작품들은 그렇게 그런 곳에 가면 한지체험박물관이나 아니면 청소년 카페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몽톨리와의 교류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이 전시와 공연도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보고 싶네요.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괴산 문화예술 전문단체인 문화공간 구루의 원혜진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원혜진 대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네. 앞서 이제 남편 직장을 따라서 괴산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귀촌을 하신 건데 초창기에는 좀 힘드신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뒤치다꺼리만으로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네. 근데 그래도 마을 분들이 굉장히 환영을 해주시고 또 내려와서 그런 비슷하게 문화예술 쪽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아이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이 넷을 키우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정말 그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 사실 아는 사람도 없고 살던 곳도 아니고 해서 네. 더 스트레스가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푸셨나요?
네, 아이들이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맡길 아는 그렇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또 전염병이고 이런 경우에는 큰 아이한테 또 작은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괴사는 또 아이 돌보미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힘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좀 빨리 일찍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뭐 아이들 아플 때도 봐주시고 그리고 뭐 음식도 네. 해서 나눠주시고 네, 마을 분들도 다들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또 이력을 보니까요. 나이 드신 어머님들을 위한 한글 교실에서 자원봉사도 하셨더라고요. 네.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처음 2014년에 귀촌을 했을 때부터 그 두레학교 사무국장하고 알게 됐어요. 네. 네. 동갑내기라서 친구 네. 이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자원봉사 부탁을 받아서 행사 때 가서 자원봉사를 몇 번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들 뵀는데 다들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글을 배우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해맑으세요. 네. 굉장히 뭐 학교를 못 다녔어,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열정, 열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근데 처음 네. 한글을 배우시다 보니까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좀 기억 남는 것도 네. 있으세요? 저는 국문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자신만만하게 국어 강의라면 뭐 대학 때부터 네. 알바를 많이 했으니까 딱 갔는데 할머니들은 사실 기역 니은을 배우셔야 되는 그렇죠. 단계라서 가, 나를 가르쳐 드리고 이제 나중에 한 바, 사, 아 이 정도 가면 다시 가나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죠. 그러니까 아, 그쵸. 내가 국문과를 나온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도 하고 네, 굉장히 어머니들이 미안해하세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목청껏 가르쳐줬는데 또 까먹었다고. 까먹으셨다고. 네, 그렇게 막 하실 때마다 귀엽고 그쵸. 네, 그래서 힘들지만 그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인데 참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은 참 괴산으로 귀촌해서 지역에서 쉼없이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문화공간 구례 대표를 맡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도 더 있을까요? 네, 문화공간 그루는 재밌는 공연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천안시립풍물단 단원이거든요. 저희 선배 네. 부부가 그래서 그 뭐 친구나 후배들을 모아서 같이 공연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재밌게 놀고 싶어요. 그래서 놀고 싶다. 네, 재밌는 공연을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즐기고 네, 괴산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가가 꿈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이제 육아 칼럼을 책으로 내기도 네. 했고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이제 중3, 중1, 5학년, 2학년이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아이들은 혹시 엄마 보고 뭐라고 하나요? 아이들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거든요. 정말요? 네, 제가 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가 바쁘니까 이제 자기들이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엄마는 언제 좀 시간이 나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엄마가 바쁘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군요. 네, 아이들은 일단 네, 응원해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갈 때도 좀 2번 갔다 왔거든요. 사전 출장 갔다 오고 본행사 갔다 올 때도 또 가야 하냐고 좀 네, 아쉬워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엄마가 뭔가 굉장히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처음 괴산에 오셨을 때는 참 힘드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괴산에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프랑스에 가서 공연을 한다, 공연을 기획한다 생각도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괴산과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마 계속 경기도에 살았으면 이런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려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보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괴산이 그리고 좀 독특해요. 어떤 왜요? 다른 지역보다는 귀농귀촌자가 많아서 그런 것 많죠. 같아요. 예, 좀 뭐 자연을 사랑하고 뭐 좀 환경을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그 논에서 뛰어놀고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니까 네, 어떤 더 시너지를 네.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재미난 일을 기획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아니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네, 저 이제 괴산에 내려온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 아이들한테는 괴산이 아이들의 고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괴산이 참 저한테 좋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또 그런 곳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근데 솔직히 대도시 위주로 많은 일들이 돌아가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괴산 같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더 좋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루 같은 경우는 괴산에서 계속해서 공연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괴산이 고향이라고 떠올릴 때 그루가 어떤 그 따뜻한 곳, 문화예술이 활발한 곳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문화공간 구루의 원혜진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괴산으로 귀촌해서 괴산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신나는 공연을 통해서 괴산의 문화를 알리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온 원혜진 대표. 앞으로의 멋진 행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